2021년부터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 5천억 원인데 이 중 83%인 9조 6천억 원이 가상자산, 즉 코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익명성을 최대한 악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갔는데 이번에 국정원과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을 포함 정부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까지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환치기 송금 거래가 앞서 다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행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토큰 증권, STO도 그 영향 아래 있어 늦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전문가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꼬리, 즉 코인을 통한 환치기 불법 송금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 몸통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늦어지고 큰 축 중 하나가 불법 코인 환치기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불법 송금 환치기가 점점 고도화, 진화와 기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 송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지 않는 이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후에도 코인 환치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디지털 자산 3대 정책 완전 실현은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코인 불법 환치기의 설상가상으로 최근 업비트 해킹 사고와 빗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와 올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등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난 2월 6일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중 2위 업체 빗썸에서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60조 상당의 유령 비트 코인 오지급 사태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7%나 폭락했고요. 10분간 패닉 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위 업체 업비트에서도 445억 원 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탈중앙화를 앞세우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내부 통제와 함께 리스크 관리, 해킹 방지책 등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김 소장님, 외환행에서 20년간 외환 수출입을 다뤘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외환 강의를 하신 외환 금융 전문가이신데 환치기 불법 송금 규모가 11조 5천억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앞서 누차 말씀드린 환치기 불법 송금 11조 5천억 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관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간 불법 송금, 외화 밀반 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 세탁 세 분야에서 무역과 외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발표했습니다. 분야별 단속 규모는 불법 송금 환치기가 11조 5천억, 외화 밀반출 2,400억, 무역 기반 자금 세탁 1조 3천억으로 불법 송금 환치기 외환사법 적발이 전체 금액의 88% 압도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법 송금 대부분은 환치기를 이용하는데 코인, 즉 가상자산 시대가 열리면서 환치기 불법 송금 외환사범들은 국내외에서 해외나 국내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지어 24시간 365일 활동 중입니다. 불법 송금을 조장하는
실상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꼭 있을 겁니다. 김 소장님, 환치기 불법 송금 11조 5천억이니 빙산의 일각이라 하셨는데 길어질 것 같아 이 대목에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불법 송금을 조장하는 실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환치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한 은행 또는 지정된 업자, 즉 26개, 현재로서 26개 회사인데요. 소액 해외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모두 불법 외환거래가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26개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의 송금 수익 방식입니다. 풀링, 이 묶음 송금입니다. 건수가 많으면 늦어지니까 신속한 송금을 해야 되니까. 네팅, 이거는 차액만 송금을 합니다. 상계라 그러는데 프리펀딩 등인데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송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허가해 줬는지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송금 방법 중 믹싱, 텀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텀블러 기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아예 자금 세탁 추적 자체가 원천 붕괴되고 힘들다는 것을 현장을 1년 넘게 취재하면서 또 자금 세탁 방지협회 회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믹서기에 자금 세탁을 갈았다면 상상해 보세요. 자금 세탁한 블랙머니를 DNA를 추적하는 것을 원천 복사시키는 겁니다. 북한 정찰 총국산화 해커 부대의 히든 코프라라고 그러는데요. 별칭을 갖고 있는데 라자루스 그룹 등이 자주 이용하는 기법이 텀블러 기법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 환치기 불법 송금을 정부 8개 부처가 합동 TF를 만들어 특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외환사범들의 불법 송금 기법들은 날로 고도화되고 진흥화, 기업화되어 24시간 365일 해외로, 국내로 국경을 나잡아봐라 하며 보란듯이 드나들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이를 단속할 전문 인력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인으로 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약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는 수사와 나는 외환사범, 이런 상황에서 코인 환치기 불법 송금 11조 5천억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거듭 말씀드릴 이유입니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의 송금 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포함 관련 외환금융당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당장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코인 환치기 최대 274조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